자연의 핵심 축은 에너지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써야 탈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의 것,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죠. 도시는 편리함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다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조명을 빛내고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은 산성화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여서 과로와 야근으로 어떤 늘 시달립니다. 치열한 경쟁은 인체를 산성화시키고요. 그런 산성화를 중화시킬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옛날처럼 몸을 쓰는 그런 삶이 중요한데요. 에너지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 다이어트란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의 경우처럼 도시의 경우와 반대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모든 것을 매뉴얼로 움직이고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인체가 노화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것인데요. 많이 먹을수록 그것을 중화시키고 그것을 정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나만의 여유를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쟁을 통한 어떤 상대 비교가 아니고 나만의 주관적인 삶, 나만의 세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요. 남이 무엇이라고 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여가면서 주말 농장을 하고 사람들과 여유 있는 삶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산성화되는 도시에서 산성화되지 않고 나만을 중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방식입니다. 산성화 환경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가 유발되는데요. 그 피해가 노약자부터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최근에 햄버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엄마가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은 이런 환경들을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이 됩니다. 국가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댐을 만들고 수원을 지키고 상수도를 보급하고 또 하수도를 통해서 오폐수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을 공공재로서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어떤 그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조차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대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환경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 개개인들의 의식화된 사고가 있어야지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는데 특히 현대와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광고는 현대인의 삶, 우리들의 삶을 왜곡시키는데요. 그럴듯하게 생겼지만 특별히 뭐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을 먹게 만들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관광지를 선전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할부로까지 이렇게 어떠한 그 여행을 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환경을 또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환경은 또 개개인을 공격하는 이런 삶이 어떤 현대인의 비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을 쉬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산성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체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숨을 쉬면은 어떤 인체가
체액이 선성이 되는 것이죠. 그 선성화된 체액이 외호흡을 통해서 어떤 지구로 나가서 지구를 선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어떤 지구와 사람과 세포는 모두가 독립적인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어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녹말을 만듭니다. 녹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의 모든 생명체에게 어떤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요. 인체는 그 중에 일부를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소화시켜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 세포들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녹말들을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살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 발생시킨 이산화탄소가 다시 지구로 배출되면서 지구는 어떤 산성화가 됩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 중에 지구가 맑은 대기를 유지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인체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체액도 깨끗하고 세포는 중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어떤 환경이 열악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인체가 병이 들게 되고요. 병든 세포는 산성이 됩니다. 반대로 세포가 이런 어떤 그 산성 물질에 대한 어떠한 그 중화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면은 어떤 지구가 이렇게 오염됐다 할지라도 어떤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반드시 어떤 환경이 인체를 꼭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체가 여하의 노력을 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그 지구와 인간과 세포는 그 에너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항이랄지 물고기랄지 수영장이랄지 지구, 인체, 세포 이런 많은 비유들을 들었는데 이러한 비유들의 어떤 그 핵심 축은 어떤 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자연의 핵심이 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그 이면에는 물은 그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달자라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가는데요. 어떠한 그 물을 못 먹어서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같이 모든 생명체는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러기에 물은 그 에너지 전달 매체라는 어떤 그런 속성이 가장 강한 것이죠. 물론 물은 그 자체로는 무생무치의 존재라 여러 가지 화학 물질도 담을 수가 있고 다른 것도 담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담아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물 말고는 정말로 세포 수준의 어떤 그 전자작용에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어떤 그 다른 어떤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수분이 부족하면 재앙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이같이 수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먹어서 아니면은 청량 음료를 먹어서 이런 어떤 대체 음료로서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강화시켜서 탈수를 조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인체에 가뭄을 유발하고 그러므로 어떤 그 체내에 어떤 많은 세포와 미생물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을 겪을수록 어떤 그 내가 체내의 어떠한 그 생명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수록 나는
어떤 그 활력이 떨어지고 어떤 그 노화는 촉진됩니다. 앞에서 지구와 인체와 세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는 사람처럼 독립적인 존재로 인체는 이들의 수많은 군집체다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을 지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듯이 세포도 자신의 숙주인 지구 같은 인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세포도 또한 중성 상태로 편안해야지 인체가 건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병이 생기죠. 세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야지 더 편안한 삶을 유지되고 이들이 또 웰빙해야지 인체도 그렇습니다. 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인데요. 이들은 어떤 유기물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같고 자동차 엔진 같습니다. 그래 앞서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성 노폐물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것들 배출이 대기에다가 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세포의 경우에는 지금 발전소나 엔진 같이 똑같은 역할을 지금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데요. 이때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물 배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CO2랄지 이런 노폐물들이 대기가 아니라 혈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전소든 세포든 청소를 자주 해가지고 산성도를 낮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발전소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그 물청소가 됐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액션을 통해서 산성도 낮추는 일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인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폐쇄형 구조다 보니까 산성도를 낮추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어떤 세포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체를 중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타나는 두 부부는 아이들을 안고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이의 차이는 세포의 차이입니다. 할아버지 세포는 늙어서 무기력하고 아이들의 세포는 어떤 싱싱하고 어떤 성장을 그래서 활동이 왕성한 그런 차이죠. 앞서서 세포가 발전소와 같다고 했는데요. 발전소의 경우에 물이 충분해야지 보일러도 돌리고 어떤 정화작용도 하면서 효율이 좋아지죠. 세포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충분해야지 어떤 그 제 역할을 잘하는데 아이들은 지금 출생 때는 70% 이상의 수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주는데요. 노화되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건지 수분이 이제 줄면서 노화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분이 대체로 많을수록 건강하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반대로 적을수록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고 자연도 마찬가지지요. 자연도 봄날에는 잎이 싱싱합니다. 반면에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마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봄에는 잎이 싱싱하고 가을에는 이렇게 낙엽이 마르는지, 봄에는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싱싱하고 가을에는 이렇게 잎이 마르는 것은 수분이 줄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지금 그 수분은 에너지 전달자라는 타이틀처럼 에너지 공급이 또 수분을 통해서 봄에 왕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이제 그 나무가 녹말을 만들어서 성장도 과해되고
과실도 매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을에는 날이 추워지면서 광합성도 어렵고요. 녹말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역할이 없는 것이죠. 낙엽이 역할이 없다 보니까 에너지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 수분을 거두어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에서의 수분의 역할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곳, 에너지 필요한 곳에는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반대로 에너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에는 수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다고 보고요. 성장도 뭐 이렇게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수분이 줄어들고요. 아이들은 거꾸로 수분이 많은 것은 성장도 해야 되고 활동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체내 수분을 어떤 줄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에너지와 수분은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생명의 앞뒷면이죠.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하는 순간 생명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인체의 산성화는 그 에너지 사용의 필연적 결과이고요. 수분은 이를 수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에너지가 되거나 재앙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불이 수분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보일러가 돼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요. 인체에서는 세포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기에 수분은 항상 그 어떤 역할이 불과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체내 수분의 항산화 역할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통제 기능이 탁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산화된 인체를 환원시킵니다. 인체가 산화되면은 세포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파괴된 세포를 수분을 통해서 보수가 되고 다시 새살이 돋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분은 인체의 산성화 저지를 효과적으로 실시합니다. 씻어내는 것이죠. 산성화돼서 더럽게 된 어떤 그 세포를 어떤 수분으로서 씻어냄으로써 산성도를 낮추고 중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그 인체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세포가 부식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어떤 산불이 대지의 염증이라고 하면은 대지에 수분이 부족해 가지고서 불이 나는 대지의 염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러한 염증은 인체의 산불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체에 수분이 부족해서 산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인체에 산불이 나듯이 염증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인체가 좀먹게 되는 것이죠. 이 기름은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산성화란 강물처럼 생명체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어떤 자연 환경이 좋았던 옛날에는 중성화된 환경이라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 환경이 산성화되면서 건강관리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도시의 불빛이 빛나는 멋진 야경입니다. 산성화는 이와 같이 멋진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현대 문명은 산성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산성화가 어떠한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에서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맛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맛 그 뒤에는 어떤 건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산성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고, 사무실에서도 잦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몸의 산성화가 촉진됩니다. 이러한 산성 환경에서는 내가 내 몸을 지킨다는 생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제 몸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요. 아파야지 그때서 이렇게 제 몸을 바라보는데, 이런 태도로는 100세라는 높은 고지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100세 시대에는 꼭 필요한데요. 이것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방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금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인체를 생체 기계라고 부르는 것은, 기계가 어떤 동작 원리가 일정하듯이 인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일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노화가 됩니다. 그러기에 왜 노화가 되는지, 그것을 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지 어떤 100세 청년이라는 높은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